예, 선생님도 사람입니다. 선생님도 항상 미루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일찍 하고 자야지 했지만 역시 새벽 12시입니다. 네, 내일 수업인데 지금 찍습니다. 뭐 수업을 안 하고 넘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네, 약사는 종일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선 두 번째 시간 살림 세력의 대두와 정치 운영의 변화 볼 거예요. 많은 내용 담겨져 있는데요. 한번 우리 기기싱 해봅시다. 네. 오늘 수업의 포인트는 저는 이거 같아요. 여기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 이 내용이 이번 수업의 포인트다. 조선 정치사에서 주도하는 세력이 계속 바뀌는데요. 처음에는 훈구였다가 사림이 등장하고 사림과 후륜구의 싸움, 그리고 사림의 집권, 사림이 분열하고 붕당 정치가 전개되는 거. 이 붕당 정치가 대립하고 변질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탕평 정책을 했으나 시행되지 못하고 시행되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하고 세도 정치로 넘어가는 과정. 이것이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이것을 이제 수업 마무리 때 한 번 더 언급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사림 세력이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다인데요. 사림은 선비가 숲처럼 많이 나오는 세력인데 이 세력을 한번 볼게요. 훈구부터 보겠습니다. 훈구는 세조가 즉위하는 데 관여한 공신들이에요. 성종대의 고위간직을 독점합니다. 태정, 태세, 문단, 세조. 태정, 태세, 문단세. 얘가 세조고 얘는 세종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알고 있지요.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이 세조. 세조. 단종을 죽이고 세조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계유정난이라고 합니다. 계유년에 일어난 정치적인 난리, 계유정난이라고 하는데요. 단종을 죽이고 조카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이 삼촌이 즉위하는 데 관여했던 공신들이 있겠죠. 이 공신들한테 세조가 계속해서 상을 줍니다. 권력을 계속 줘요. 그래서 이 고위 간직을 독점해요. 그게 태정세 문단세 예성 성종대 이제 거의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종이 이 세조를 이 세조 때 이 관직을 공신 책봉 받았던 이 훈구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을 의도해서 등용해요. 성종이. 볼게요. 사림은 신진사대부 중에 조선 건국 이후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지방에서 성리학 연구랑 제자 양성에 힘쓰는 세력이에요. 성종이 훈구 세력이 너무 세니까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을 삼사언간직에 중용합니다. 삼사언간직은 언론기관입니다. 삼사언간직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왕권을 견제하는 기구였다.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그 삼사는 알아야 돼요. 이 삼사언간직에 중용합니다. 그러니까 세조가 즉위하면서 힘썼던 사람들, 그래서 계속해서 상받은 기존의 권력자를 훈구라고 하고요. 그 성종 때 이 훈구들이 너무 판치니까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성종이 사림을 등용합니다. 사림은 고위 관료직은 아니지만 비판하는데, 그러니까 왕권을 견제하는 또는 그 신하들이 잘못을 견제하는 그 언관직, 삼사 언관직에 등용돼서 활동을 합니다. 이 사림이 향촌자치, 왕도 정치를 추구하면서 훈구의 부정과 비리를 비판해요. 훈구가 쓴소리를 계속해서 들으면 어떻겠어? 짜증나겠지.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계속해서 넘봐. 계속해서 자기 자리를 넘보는 것 같아. 뺏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훈구가 사림들에게 엿을 매깁니다. 그것을 사화라고 해요. 사림들이 화를 입어서 사림들이 한자 보시겠네요. 사림들이
화를 입어서 사화라고 하는데요. 4번 일어나서 사화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사화는 이렇게 외우면 돼요. 사화는 무갑기을 이렇게 외우면 돼요. 무갑기을. 조금 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연산군이 즉위하면서 훈군은 사림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연산군이 즉위할 때 훈구가 사림을 공격하고 연산군도 이에 동조합니다. 그래서 2번의 사화가 발생해요. 연산군 때. 첫 번째 사화는 무호사화, 두 번째 사화는 갑자사화인데요. 무호사화는 김종직이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쓰는데 얘는 사초예요. 조의제문이라는 글의 내용을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이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김종직이 역사서에 적어놓으려고 써놓는데 이것을 문제 삼아서 사림들을 다 죽이는 게 무호사화이거든요. 조의제문 내용은 뭐냐? 이 내용입니다. 세종. 요 내용,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세조, 계유정난 관련된 내용입니다. 볼게요. 조의제문 밑에서 한번 볼까요? 김종직이 조의제문. 태정, 태세,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세종은 왕위를 문종한테 물려줍니다. 세조는 문종의 동생이에요. 문종이 일찍 죽고 단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이 단종을 죽이고 세조가 왕위에 올렸어요. 이게 이제 조선 왕 계보입니다. 이 세조가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사건을 아까 방금 이야기했죠. 계유정난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영화 관상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영화 관상 본 친구들 굉장히 많지요. 수양대군 납시오.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네, 이 세조가 그다음에 태정태세 문단세 예종 그다음에 성종 예종 다음이니까 예종의 아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종, 예성, 그다음 연산군, 연중 이렇게인데 연산군까지만 하겠습니다. 연산군 때 사화니까요. 그럼 연산군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야겠네요. 다른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의 아들이 성종이니까 이렇게 조금 복잡하지만 가계도를 알아야 설명이 되는 내용이어서 이렇게 설명할게요. 이 가계도는 몰라도 됩니다. 역사 선생님이 되고 싶으면 이제 나중에 이 내용을 알아야겠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은 얘들아,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상 광인유연 숙경영 정순원 정군 고순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기본이에요. 네, 조선 왕조 순서는 초등학생들도 압니다. 모르면 지금부터 알면 되니까요. 모르는 건 쑥스럽지 않습니다. 모르는 걸 알면서도 노력하지 않는 게 쑥스러운 거지. 다시 돌아와서 이건 뭐냐면 연산군 입장에서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세조가 증조할아버지예요. 세조가 조카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것은 조금 폐륜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연산군 입장에서는 자기 증조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을 했고 그 아들의 아들이 왕을 했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 그러면 이 연산군 입장에서 세조를 욕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폐륜이지. 패드립이지. 근데 김종직이 조의제문의 내용은 뭐냐면 중국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세조가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것처럼 중국에서도 의제라는 어린 황제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직은 조의제문을 적어놔요. 사료에. 나중에 역사에 적으려고. 의제 너무 불쌍하다 라는 내용이에요. 조의제문은.
아, 의제가 너무 불쌍하다. 아, 삼촌 때문에 죽은 의제가 너무 불쌍하다. 라는 글을 남긴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를 디스하는 거예요? 얘는 의제가 너무 불쌍하다는 이 글은 단종이 불쌍하다는 얘기고, 이 글은 삼촌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글이에요. 이 글은. 그러니까 김종직이 이 조의제문을 남기면서 세조를 디스한 건데, 이 세조를 디스한 거를 연산군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예요? 패륜인 거죠. 그래서 이 연산군은 이 조의제문을 보고 나서 살인들을 싹 다 이 관련된 김종직과 관련된 살인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김종직은 아쉽게도 연산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게도 살아있지 않았어요.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묘를 파헤쳐서 죽은 사람의 묘에 사람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죽은 사람의 목을 한 번 더 자르는 칼로 자르는 죽은 사람의 목을 한 번 더 자르는 부관참시를 시행합니다. 시체의 목을 자르는 거. 선생님 죽었는데 또 죽이는 게 뭐 어때요? 어차피 죽은 건데. 이건 우리 생각이지요. 과거에는 죽으면 새로운 세계로 간다고 생각했어요. 조상이 신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자손들이 조상의 덕을 본다고 생각했고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의 시체를 파헤쳐서 목을 자른다? 이거는 최고의 형벌이에요. 죽은 사람을 또 죽이는 게. 이게 김종직의 조의제문으로 일어난 무오사와 이야기입니다. 교과서에는 없는데 되게 짧게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봐봐요. 정몽주, 길재, 김숙자, 김종직. 이 김종직. 살인의 시작이거든. 이게 살인의 계보거든, 얘들아. 살인의 계보에서 포인트는 살인의 계보에서 이 김종직이 하이라이트였다는 거지. 조의제문. 이게 무오사화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자사화는 이것도 연산군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연산군은 이 얘기가 조금 재밌습니다. 연산군은 성종에는 아내가 있었겠죠. 이분이 패비윤 씨예요. 그리고 성종의 어머니들이 있겠죠. 당연히. 성종은 어머니들이 당연히 있겠죠. 이 성종의 어머니 패비윤 씨, 그 사이에 나온 연산군. 성종과 윤 씨. 근데 이 윤 씨를 시어머니, 그러니까 성종의 엄마랑 이 성종의 아내랑 관계는 시어머니, 고부간의 갈등, 고부간의 사이잖아요. 예, 시어머니고 며느리니까요. 이런 상황,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굉장히 안 좋게 봤나 봐. 근데 이 며느리가 성종이랑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 패비윤 씨가 짜증나니까 성종을 싸대기를 때렸나 본데 성종의 얼굴에 스크래치가 싹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스크래치 때문에 시어머니가 극대노합니다. 아니, 왕의 얼굴에 손을 대? 왕의 얼굴에 흉터를 남겨? 막 이러면서 며느리를 막 쪼개대고, 이것을 역이용한 이 신하들이 패비윤 씨를, 이 연산군의 엄마, 이 어머니를 이 모함에 빠뜨려서 죽여버려요. 고부간의 갈등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아내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면서 성종이,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렇게 동조했고요. 그래서 이 연산군의 입장에서 어머니가 이 사약을 먹고 죽게 됩니다. 패비윤 씨의 어머니가 연산군 입장에서 외할머니겠죠. 외할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패비윤 씨가 사약 먹고 죽게 되는데, 사약 먹을 때 저고리에 패비윤 씨가 피토하면서 죽게 돼요. 근데 이 피토한 저고리를 태워서 없애는 게 아니라 이 패비윤 씨 어머니가 딱 이걸 숨겨놓는 거지. 근데 연산군은 어머니가 없이 자랐어요. 이 이야기는 연산군이 아주 어릴 때 진행된 이야기고요. 연산군은 어머니 없이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머니 역할을 할머니가 해줬어요. 연산군 할머니를 참 사랑했고요. 근데 이 연산군, 이 시어머니, 연산군의 할머니, 이 할머니, 근데 자기는 엄마가 없는 게 너무 속상했는데 엄마를 죽인 주범이
할머니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의 신하들. 이 빡도는 연산군이 이 주변의 신하들을 싹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갑자사화예요. 이거는 영화 연산군 이야기는 조금 야하지만 작품성은 높습니다. 간신이랑 왕의 남자에서 다루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영화 진짜 재밌으니까 혹시 시험 끝나고 머리 식힐 겸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 영화 꼭 보세요. 간신은 19세니까 19세 넘어가서 보세요. 말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왕의 남자. 이거는 작품성 엄청 높은 작품이고요. 천만 관객도 돌파했던 작품이니까요.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갑자사. 연산군을 이제 연산군이 미쳐 날뛰니까 연산군을 몰아내고 이제 중종이 왕위에 오르는데요. 그걸 중종 반정이라고 해요. 중종 반정이 일어나서 중종이 즉위하고 이 과정에서 다시 훈구가 권력을 장악합니다. 중종을 안 치는데 훈구가 또 관여를 하면서 또 중종이 반정을 성공한 다음에 이 훈구들한테 포상을 내립니다. 중종은 그러면서 나라의 기강이 조금 흔들렸거든. 그 연산군이 폭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연산군의 그 폭정을 좀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조광조를 등용해요. 조광조. 이 조광조를 비롯한 살림 세력을 등용하면서 다시 훈구를 견제하고자 합니다. 조광조는 정치한 게 많은데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 플러스로 선생님이 착 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유교적 도덕 정치의 시행, 현량과 실시, 살림을 등용하는데요. 이건 추천제도입니다. 소격서 폐지, 도교 행사하는 곳인데 도교 행사를 없애고 성리학 중심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어요. 향약을 실시하고 소학을 보급하고 경연을 강화합니다. 경연은 뭐냐면 왕과 공부하는 거예요. 왕과 함께 책을 읽고 공부하고 토론하는 시간. 그게 경연입니다. 근데 이 경연을 왕이 처음에는 좋은 얘기 듣고 공부하니까 너무 좋았을 텐데 왕이 어느 순간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 왕인데. 내가 공부를 해야 되나? 내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나? 내가 공부를 해야 되나? 사람이 그래요. 처음에는 공부가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도 있고요. 근데 좀 안정되면 공부를 잘 안 해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도 안정되니까 공부를 좀 잘 안 해요. 공부를 좀 해야겠죠. 공부를 하고 책도 좀 많이 읽습니다. 어쨌든 이 조광조는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왕이라면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 성리학의 핵심 내용입니다. 성리학. 조광조는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 이 어디가 조선이 어떤 나라였으면 좋겠다? 성리학의 나라였으면 좋겠다. 모두 성리학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을마다 성리학을 보급하고 어릴 때부터 성리학을 공부시키고 만백성의 어버이인 민본사상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만백성의 어버이인 아버지가 똑똑해야 된다. 그러니까 왕을 계속 교육시킵니다. 경연하는 거예요. 왕은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해야 합니다. 아침 먹고 공부해야 합니다. 점심 먹고 공부해야 합니다. 저녁 먹고 공부해야 합니다. 왕이 질리기 시작해요. 거기다가 조광조는 공훈 삭제, 이 완전 기득권을 털어버리려고 하는데 마치 지금 우리나라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흔들려고 하니까 막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막 반발하는 것처럼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훈구를 건드려요. 조광조가. 공훈을 삭제합니다. 이게 뭐냐면 중종 반정할 때 상을 엄청 많이 받거든요. 그 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활약하지도 않았는데 상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을 빼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야. 공신들이 완전 반발을 합니다. 미친 새끼 아니야? 반발하게 되고 조광조를 연맥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왕을 공부시켜야 합니다. 했던 이 조광조. 그러니까 이 중종의 마음을 살짝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나뭇잎에다가 주초위왕이라고 적습니다. 주초위왕. 이거 한자로 쓰면 뭐냐면 이렇게 볼까요? 주초위왕. 선생님이 한자를 너무 안 쓰다 보니까 이렇게 위자도 못 쓰겠네요.
뭐야, 한자를 그리고 있어. 위, 왕. 나뭇잎에 이 꿀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벌레가 이 꿀대로 먹도록 글씨를 썼다고 합니다. 주초유형. 주초를 합치면 얘가 주초를 합치면 조가 돼요. 조시성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된다. 그러니까 모함을 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모함을 하냐면 조광조 이 새끼가 지가 왕이 되려고 한다. 나는 이 모함을 하게 되고 왕이 사실 이게 팩트가 아닌 걸 아는데요. 왕이 공부하기 싫어서 약간 보내버립니다. 조광조를. 그게 김효전에 일어난 김효사화예요. 이게 주초위양. 근데 이 선생님 방금 했던 이 주초위양 이야기는 선생님이 조금 더 너무 재밌어서 알아봤는데 나뭇잎에 꿀만 발라도 꿀 먹은 대로 글씨가 벌레가 꿀 있는 부분만 먹지 않는데요. 다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약간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선생님이 재밌게 이야기를 했지만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이 조광조. 그래서 살인이 탈탈탈탈 털려요. 김효사화. 명종 때 이제 왕의 외척 세력 때문에 사화가 한 번 더 발생하는데요. 을사사화입니다. 이렇게 사화가 오지게 겪었어요. 무오사화, 갑자사화, 김효사화, 을사사화. 무오사화, 갑자사화, 김효사화, 어디 있어요? 김효사화, 을사사화. 무겁길. 근데 이렇게 살림이 이렇게 탈탈 털렸는데 살림은 사화를 이렇게 겪었는데 서원, 향약 이거 별표 치세요. 서원, 향약. 서원과 향약을 바탕으로 살림들이 털리고 죽어도 계속 올라옵니다. 서원과 향약을 바탕으로. 향촌사학에서 세력을 확대해서 선조 때는 전국을 주도해버려요. 그리고 훈구의 일부도 살림이 됩니다. 그리고 살림들이 계속해서 탈탈 털어도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결국에는 전국을 살림이 잡게 돼요. 이게 사화입니다. 이 사화가 무겁기를 알면 되고 이 각각 사화가 왜 일어났는지는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이런 거 볼 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교과서에는 빠져 있어 선생님이 내시는 못 내지만 이 외우는 방법이 또 있어요. 무사화는 왜 일어났어? 다시 밑에서 정리해 볼게요. 무사화, 무, 갑자, 기묘, 을사. 이게 사화죠. 무사화는 왜 일어났어요? 조이제문이 뭐야? 그치? 조이제문 때는 일어났잖아. 조이제문이 무오니? 지금 선생님 개그 이해했나요? 조이제문이 무오니? 무오사화. 갑자사화는 폐비 윤씨 때문에 일어났죠? 폐비 윤씨의 원한을 갚자. 수업 시간이었으면 되게 민망했을 것 같은데 온라인이어서 이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뭐 뻔뻔해요. 김효사화는 왜 일어났어? 내 이름은 조광조. 거꾸로 해도 조광조. 기묘하다. 을사사화는 왕의 외척 세력에 의한 갈등. 이렇게 외우면 사화가 끝납니다. 조의제문이 무오니 폐비 윤씨의 원한을 갚자. 기묘. 내 이름은 조광조. 거꾸로 해도 조광조. 기묘하다. 외척 세력에 의한 갈등. 을사사화. 이 무겁기운은 조금 챙겨주세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사림이 정치를 주도한다고 했잖아요. 네, 붕당이 등장해요. 근데 사림이 전국을 주도합니다. 사림이 분열합니다. 뭐 때문이냐면 척신 정치의 잔재 청산과 이조전랑의 임명 문제인데요. 이조전랑의 임명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동의는 척신, 외척 세력을 배제해야 한다. 서인은 아니다, 척신 포용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눠지면서 붕당을 출현하는데요. 서쪽에 살고 동쪽에 살았대요. 그래서 서인, 동인이라는 말로 나타납니다. 동인, 서인. 사는 위치에 따라서 서인, 동인이라고 지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 동인은 나중에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지는데요. 사림이 붕당을 형성해요. 동인,
서인. 동인은 나중에 남인, 북인이 되고요. 서인은 나중에 노론, 소론이 돼요. 근데 이거는 왜 나눠졌는지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복잡하거든요. 이거 알면 역사가 막 갑자기 재미가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역사를 전공하게 된다면 이 내용을 다 알아야 되고 그 내용별로 다 중요하지만 선생님은 빼놓겠습니다. 왜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네. 그냥 나누어졌다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고 동은 나중에 남인, 북인, 서인은 나중에 노론, 소론. 이게 선생님 한자로 써서 또 못 알아보겠죠? 노론, 소론. 이렇게. 광해군 때 북인이 집권하는데요. 이때 서인과 남인을 아예 배제하고 권력을 독점해 버립니다. 그래서 서인이 우리를 아예 빼버린다고 해서 북인만 정치하는 걸 불만을 잡아서 서인이 광해군의 틈을 딱 잡아가지고 반정을 일으키죠. 인조반정. 인조반정을 일으킨 이후에는 서인이 서인이 전국의 주도권을 잡고 남인과 공존하면서 공론했다는 정치를 추구하고요. 현종 때 예송이 일어나면서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 심화됩니다. 예송이 뭐냐? 그냥 나중에 얘는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예송. 어쨌든 예송이라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래서 서인과 남인이 대립한다. 정도는 알면 될 것 같고요. 맥락이 없지만 이 맥락을 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고 내용이 너무 많아지니까 선생님이 조금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내용은 붕당 정치의 변질, 탕평 정책 실시 보겠습니다. 붕당 정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붕당 때문에 우리가 망한 거 아니냐. 우리 계속 통일 안 되고 붕당 때문에 계속해서 싸워서 우리 조선이 망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사실 붕당 정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방 사족까지 공론으로 수렴하고 붕당 간의 비판과 견제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붕당 간의 권력 다툼이 심해지면서 변질되기 시작해요. 기존에는 나랑 다를 수 있어 라는 의견으로 받아들였다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 새끼는 죽어야 돼. 나랑 다른 생각 죽어야 돼. 라는 정치로 바뀐 거지.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이 계속 싸우니까 왕이 처음에는 서인 편 들어줬다가 또 남인 편 들어줬다가 이렇게 정권을 바꿔버려요. 그걸 뭐라고 하냐? 환국이라고 합니다. 환국은 누가 있냐? 숙종이옵니다. 환국으로 서인과 남인이 번갈아 가면서 권력을 장악해요. 서인과 남인이 번갈아 가면서. 그러니까 숙종이 처음에는 서인한테 권력을 다 주고 그 다음에 남인한테 권력을 다 주고 그 다음에 서인한테 권력을 다 줍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다 죽여버려요. 서인이 권력을 잡으면 남인을 다 죽여버립니다. 남인이 권력을 잡으니까 다시 서인을 다 죽여버려요. 황국은 이렇게 세 번 일어나거든요. 경기갑, 경신, 기사, 갑술. 경신왕국 때는 서인이 장악하고 기사 때는 남인, 갑술 때는 서인이 장악하게 돼요. 여기에 이제 여인들도 껴가지고 인현왕후가 있고 여기가 장희빈이 있는데 이 여성들의 교체에 대한 이야기가 문학 작품으로도 나와 있어요. 김만중이 쓴 사시남정기인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내가 여러 명 있는데 이 아내를 내쳤다가 이 아내를 사랑했다가 이 아내를 다시 되찾는 이런 내용인데 왕 이야기예요. 사실 그 얘기를 김만중이라는 사람이 숙종이 완전 자기 아내를 자꾸 내쳤다가 장희빈을 사랑했다가 다시 장희빈을 내치고 이 정신 차리라고 왕한테 바친 글이거든요. 사시점정기 이거 교과서에서도 배울 수도 있어요. 굉장히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어쨌든 이게 이제 숙종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쨌든 상대 붕당에 대한 탄압과 보복이 계속 이어져요. 상대 붕당을 인정하지 않고 권력을 독점하려고 했으며 공론은 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이용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지금 정치가 그런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당 당이 이렇게 두 개 있지만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 둘 당 다 똑같습니다. 근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서로 해요. 박근혜 정부일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기 때문에 이 야당이 박근혜 정부가 잘한 거든 못한 거든 그냥 다 비판합니다. 정권이 바뀌었어요. 문재인이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이 문재인이 잘하든 못하든 그냥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 이게 이제 조선시대 때 했다는 거지. 그래서 탕평책을 숙종 때 제기되기도 합니다. 탕평책을 처음으로 제기한 사람은 박세채라는 사람인데요. 교과서에는 없어요. 선생님이 대학교 때 너무 인상 깊게 배운 사람이어서 그냥 설명에 넣었습니다. 박세채. 본격적으로 탕평책이 실시된 건 정조 때. 탕평은 수능에 진짜 잘 나와요. 영조랑 정조 탕평은 진짜 잘 나옵니다. 영조 버전의 탕평은 자기 탕평 정치에 동의하는 사람들만 중심으로 전국을 운영해요. 그래서 완론 탕평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말인데요. 선생님이 그냥 설명하기 쉬우려고 넣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운영하는 탕평에 동의하는 사람만 참여시키는 완론 탕평. 붕당의 근거지인 서원을 대폭 정리합니다. 영주의 정치 이거는 그냥 참고하라고 적어둔 거예요. 교과서에는 없으니까 시험 문제는 안 되겠지만 참고하라고. 탕평제를 건립하고 탕평체 만듭니다. 탕평체 뭐 균역법, 법전 정리, 속대전, 신문고, 삼심제, 노비종모법, 산림의 존재 부정, 서원 정리, 이조전랑의 권한 축소. 이게 이제 영조의 정책이고요. 정조는 노론, 소론, 남인을 고루 등용해서 당파의 옳고 그름을 명백히 가리고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탕평 정책을 핍니다. 그걸 줄론 탕평이라고 하고요. 규장각은 꼭 알아야 돼요. 정조는 규장각, 수원화성, 장룡형, 초계문신제는 알아야 합니다. 규장각. 도서관에 공부 계속 시킵니다. 이 정조는 공부하는 걸 진짜 좋아했어요. 계속 공부를 즐긴 사람입니다. 신하들이랑 막 토론해요. 그래가지고 막 창덕궁 가면 창덕궁 후원에 가운데 인공 돌 같은 걸 놓거든요. 여기에 이제 공부를 안 하면 왕이 공부 안 한 신하들을 막 세워놓고 신하들하고 돌아가면서 이 새끼들 공부 안 해서 요번에 공부 안 해왔다고 숙제 안 해왔다고 막 놀리는 사료가 막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선생님이 우리 반에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을 따로 급식실 앞에 세워놓고 얘네가 오늘 공부 안 한 학생입니다 하면서 만천하가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막 놀리게 하는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이게 이 정조 버전. 정조는 이제 교장 가게에서 공부 계속 시키고 어린 신하들을 공부를 직접 본인이 스승이 되면서 가르칩니다. 그걸 초계문신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관계가 엄청 엄격해지는 거지. 왕과 신하의 관계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배웠던 초기 문신들은 정조를 말을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너무 잘 따르겠지. 장룡영은 정조만을 위한 친위 부대예요. 친위 부대. 그리고 수원 화성을 세웁니다. 이 이야기 알죠? 영조, 정조 이 이야기 알아요? 또 이 이야기는 긴데요. 영조의 아들은 사도세자입니다. 그리고 사도세자의 아들이 정조예요. 근데 영조가 사도를 어떻게 죽이지? 뒤주 쌀 가만히 넘는 곳에다가 가둔 다음에 굶어 죽여요. 그리고 그 사도의 아들 정조가 왕이 됩니다. 이 영화가 영화 사도지요. 영화 사도 나중에 선생님이 시험 끝나면 이 사도 이야기는 조금 더 깊게 해두도록 할게요. 좀 재밌습니다. 영조가 왜 자기 아들을 뒤주에 갇혀 죽게 만들었는지. 근데요, 탕평책은요, 이 이야기를 보고 선생님 좀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교과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말들인데, 이번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탕평책은 잘했지만 이거예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붕당 간의 대립을 일시적으로 누르는 겁니다. 뭐를 바탕으로?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었어요. 붕당 정치 관련된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강력한 왕권이 주도해서 했던 내용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오히려 정조가 일찍 죽으면서 정조가 죽은 다음에 외척이 난동 김씨 등 몇몇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 정치가 시행돼요. 이 세도 정치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지? 흥선이었지. 기억나죠? 세도 정치
아예 서원을 대폭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우리가 1학기 때 한번 배웠던 것 같습니다. 탕평비 글 보고 마무리할게요. 신의가 있고 아첨하지 않는 것은 군자의 마음이요. 아첨하고 신의가 없는 것은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그러니까 너네 붕당이 다르다고 서로 계속 싸우지 마라. 너네 계속 싸우면 너네 소인이다. 너네 군자가 돼야 되지 않겠냐? 라는 글입니다. 오늘 수업 조금 길었는데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기존에는 정치를 홍고가 잡고 사림이 등장했고 누가 등용시켰지? 성종이 등용시켰고 이 홍고를 계속해서 비판하니까 홍고랑 사림이 싸우는 사화가 나타나고 사화는 4번 무갑 기을 무오 조이제문이 무오니 갑 패비윤씨의 원산을 갑자 내 이름은 조광조 헛거려도 조광조 기묘사 을사서 무갑길 그리고 사림이 집권하지만 사림이 나눠진다. 붕당 정치가 시작된 것인데 붕당 정치가 대립한다. 예송. 붕당 정치가 변제된다. 환국. 그리고 이 붕당 정치를 잘해보려고 했던 영정조의 정책 탕평. 근데 탕평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좀 운영했던 것이고 왕권이 약화되면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붕당 정치의 폐단이 나타난다. 그게 세도 정치다. 이 세도 정치를 해결하려고 했던 게 누구? 흥선 대원군.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네요. 1시 26분까지 했네요. 아유, 잠도 못 자고 수업하는데 선생님이 열심히 하는 만큼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정리. 무슨 말이냐면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에요. 일체, 모든 것은 유, 오직, 심조, 마음이 만든다. 선생님이 항상 프린트에 적어놔요.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먹기 따라 달려있다. 여러분이 온라인 수업 그냥 대충 듣고 넘어가야지 생각하면 아무 의미 없는 시간들일 거예요. 근데 이것도 수업이고 열심히 들어야지. 공부 이왕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마음 먹으면 열심히 좋은 시간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길 바래요. 하나뿐인 17 너네 한 달 남았다 얘들아. 지금 12월 2일이거든. 너네 17이 한 달 남았어요. 너희의 17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이제 등교하고 또 만나요.